네, 이번 시간에는 연령대별 준비된 창업, 첫 번째로 청년 준비된 창업, 즉 청년들은 어떻게 준비된 창업을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4 세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M4, 정말 나와서는 안 될 말, 한국의 지금 청년들을 갖다가 대표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 신조어죠. 삼포,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를 갖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를 갖다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를 갖다 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삶도 포기를 하는 우리 청년들을 갖다가 이런 말들이 M4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는 안 될 말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정말 이 M4 세대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본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은 그 어느 연령대보다도 활력과 패기가 넘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보다도 아이들은 지금 활력, 패기가 넘친다. 초등학생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청년들, 고등학교에서부터 20대, 즉 10대 후반서부터 20대, 30대까지를 갖다 청년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강점들이 있습니다. 활력과 패기가 넘치고, 그리고 이때가 가장 취업이 잘 된 때죠. 그리고 또 창업 관점에서는 실패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용인이 되는, 사회에서도 용인을 갖다 해주고 본인 스스로도 실패를 갖다가 용인을 하는, 얼마든지 실패해도, 특히나 지금 요즘 들어서는 더 그렇죠. 정부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갖다 하고 도전을 갖다가 얼마든지 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자금도 지원해주고 실패도 괜찮으니까 창업에 도전해보라고 하는 거죠. 도전.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약점들이 있습니다. 창업 관점에서의 강약점을 분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점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중장년 실버층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자본도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예로 하지만 대부분들은 자본이 없죠. 자본이 취약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지금 조금 딸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청년 일자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지원금 이런 부분들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연령대보다 우리 청년 창업에 예산을 갖다, 창업 쪽의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청년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청년들은 중장년이라든지 실버라든지 그 창업 자금을 갖다가 지원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청년들한테는 유독 상당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청년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쌍수 들고 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활용을 갖다 하시라, 그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까 실패가 용인된다고 그랬죠.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청년 때 젊어서 크게 되는 걸 갖다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는 불행하다라고, 위기라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그렇습니다. 즉 나이가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고 했을 때 성공을 갖다 했다 그러면 인생의 경험이 좀 뒷받침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거든 청년 때 젊을 때 사업을 해가지고 먼저 크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죠. 즉 30대 전에
남들처럼 떼돈을 갖다 벌어가지고 돈을 다 벌었다. 그때 30대 때부터 그때부터 자칫 잘못하면 엉청망청 하고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젊을 때는 사업에 성공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세상은 인생이 참 많은데 젊을 때 차라리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게 자기 인생의 개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젊을 때 실패를 갖다 하는 게 훨씬 더 갖춘 게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실패를 하게 되면서 실제 경험을 쌓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다소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위협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모한 도전 정신. 일단 질러보자. 무턱대고 장비가 대표적이죠. 그렇게 용감무상하게 치고 나간다라고 정주영 씨도 불도저 정신을 해가지고 하지만 많은 실패를 경험했었죠. 그래서 그게 때로는 위협되는 부분들 가끔씩 무작정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고 그리고 이 가장 큰 기성세대들 취업을 하려고 해도 기성세대가 은퇴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죠. 어찌 보면은 청년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이 기성세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들이 없죠.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버티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들이 좀 줄어든 게 물론 그분 탓은 아닙니다. 실제 일자리가 막 넘쳐야 되는데 미국 쪽이라든지 그쪽에는 지금 다른 나라에는 지금 일자리가 막 넘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가 취업자리 알아보려 하는데 유독 한국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딱히 위협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기성세대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학교, 특성화고 고등학교하고 대학원도 되겠죠. 학교가 청년 창업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특성화고도 해당이 될 거고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술을 갖다가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학교들 학교 기준으로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보통 선생님 계시죠. 고등학교 쪽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대학 쪽에서는 교수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시간 강사, 조교 숙박사들도 있습니다. 저 교수님들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 대학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경영계, 이공계 그리고 비이공계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할 수 있을 건데 물론 이게 학생이 경영학과 나왔다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만큼 넓고 경영에 필요한 기초 공부가 되어 있다, 기초 학습에 대해서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 쪽에서 경영학 경영계열, 그리고 이공계열, 그리고 비이공계열은 문학, 예술, 인문,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연계라든지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비이공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적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창업을 하기에 정말 좋은 구성이 학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를 갖다 설립을 할 때는 일단은 학생들, 청년 창업이죠. 기업의 대표를 갖다가 청년들이 대표자를 갖다. 물론 뒤쪽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이 교육 과정의 제일 뒤쪽에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석박사라든지 고급 연구 인력 기술 창업 준비된 창업 교육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하시고 이거는 청년 조이기 때문에 청년이 대표자를 갖다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대표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기업체
준비된 창업은 3사람 이상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창업을 하는 게 많죠. 친구들하고 같이 팀을 갖다가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대표자와 누구는 직원을 갖다 하고 실패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지고 대박을 갖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기회를 갖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도 만들어질 수 있죠. 연구소 인적 구성. 연구소 쪽에서는 교수님이라든지 조교, 석박사님들도 어느 정도 경험, 즉 연구 개발에 대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서 인력으로 같이 합류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이 학교의 내의 인력들만 가지고 이거 기업체 인적 구성을 갖다 완료한다는 겁니다. 인적 구성을.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된 창업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과제라고 하는 거는 정부 쪽의 투자 유치를 갖다가 말하는 건데, 과제를 갖다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고등학교 쪽에는 그런 정부의 과제들을 갖다 많이 가져오지 못하지만은 고등학교에서도 이 충분하게 과제를 갖다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생들 취업을 하고 진학시킨다 해가지고 고등학교도 하죠. 고등학교도 이 과제를 갖다 충분히 수행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제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에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법인을 갖다가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동문기업이 되는 거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선생님, 스승과 제자가 같이 회사를 갖다 만들어요. 이게 진정한 산학협력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산학협력이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친해진다 그러면은 공부할 때만 친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샘플로 학내 창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요즘 미국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밌게 구성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성이 할 수 있다라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교수님들이 석박사 해가지고 이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아서 같이 수행을 갖다 한다 그러면은 정부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죠. 학교가, 그래서 학교가 청년 일자리 플랫폼의 주역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의 일부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학교 졸업생들은 지금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은 창업보육센터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창업을 하기를 꺼려하고 전부 다 취업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계속 취업이 안 돼가지고 몇 년째 하는 것보다는 이런 창업을 갖다 해보는 것도 좋죠. 여기서 요걸 그냥 실전 스펙 쌓는 거지 않습니까? 실전 스펙. 어차피 회사를 갖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체에서 인사부들 들어보면은 이런 도전을 했던 부분들에 자기 스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갖다 여러 번 해가지고 그걸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전으로 학교 생활을 갖다, 이건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교 생활 중에서도 재학생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학내 창업들. 빌 게이츠가 그랬고, 스티븐 잡스도 그랬고,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갖다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 취업률들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학교 내에서 창업도 많이 되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직접 석박사가 들어온다, 같이 과제를 갖다 참여한다 그러면은 실제 학내 논문 토크도 할 수 있겠죠. 이전에 교수님이나 석박사님들은 이전에 논문 발표한 것도 있을 거고 기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여기에서 바로 기술 이전을 갖다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돈도 벌면서 학생들 이거 잘 돼가지고 이거 대박이 날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논문 특허도 실용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석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 학교에서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기업체에서 여기 또 돈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과제를 갖다 하게 되는 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이거는 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런 부분을 갖다 잘 못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갖다 해주고 학교를 이용해주고 청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저도 그 일을 보기는 봤었는데 지금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학생들 수준이 정말 높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특정들 그런 부분에 이전처럼 우리가 그 공부 못해서 인문계 못 가서 뭐 실업계 고등학교 그런 학교가 아니라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도 특성화고나 마이스고 이쪽에서 이 창업을 갖다 하기에 아주 정한 준비된 창업에는 고등학교 쪽에서는 엄청 적합한 학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교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컨셉을 갖다 해가지고 얼마든지 좀 활성화를 갖다 좀 해주셨으면은 학생들 취업도 학교 안에서 스스로 창업을 갖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을 갖다 주시든지 그 문의를 갖다 주시면 아주 디테일한 방법론을 말씀드려서 팁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준비된 작업에서는 한다. 그래서 학교에 건물 일단 교육을 갖다 하려면 교육장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교육장을 갖다 확보를 갖다 한 다음에 그리고 교육생들을 모집을 하게 되겠죠. 모집을 해서 청년 취업 준비된 창업 쪽에서는 준비된 창업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유튜브도 보셔도 되고 온라인 창업 교육들이 준비된 창업 요 6가지 교육들도 있고 또 컨설팅 같은 코칭이죠. 컨설팅이라기보다도 코칭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교육이 마쳤다. 준비된 창업에 대해서 벤처라든지 이런 벤처 6단계 준비된 창업 10단계를 갖다 마치게 되겠죠. 마치게 되면은 법인 설립까지 되겠죠. 이 법인 설립이 되는 게 준비된 창업의 6가지 요건, 즉 지시재산권, 법인연구소, 기술가치 평가, 벤처기업 확인까지 받아는 단단한 기업이 만들어지겠죠. 요까지가 이제 준비된 창업이 완료가 되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이 협동조합이 나옵니다. 협동조합은 여기서 기술 기반 법인이 하나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뜻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 이렇게 작업을 갖다 하게 되면 요 법인 수료생들은 이 청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법인과는 별개로 자기들 특성에 맞게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기능체도로 구성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소비자들도 붙어있고 사업자들 붙어있고 직원, 투자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많은 직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청년협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협동조합을 할 때는 다모이 쪽에서도 지원을 갖다 할 거고 이분 협동조합을 갖다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협동조합들은 나온 이 수료생들이라든지 법인 쪽에 이쪽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육을 받고 나서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취업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자도 법인들은 협동조합의 법인으로 사업자로 가입을 갖다가
하게 되고 조합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갖다 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요자들, 청년들, 협동조합, 이런 기술 기반 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의 서비스라든지 상품,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조합원들이 직접 소비자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갖다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또 다른 기업들, 또 다른 협동조합도 여기에 수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 창업한 기술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개인이나 기업체들한테 파는 플랫폼으로 협동조합이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준비된 창업을 제대로 하면서 창업까지, 그리고 실제 영업 판매까지 하게, 요게 이제 사업을 실제 경영하는 과정들이죠. 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 시나리오를 창업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장년들은 어떻게 준비된 창업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 아니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